6. 억만장자를 무너뜨리는 방법. 제2장. 억만장자들의 약점.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억만장자들과 기업 파시스트들의 놀라운 성공은 경제와 시민 활동에 대한 그들의 통제력을 급격하게 증가시켰습니다. 이 과정은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단순히 그들의 뛰어난 능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할 지식인들과 기타 제도권 인사들이 깊은 도덕적 파산에 빠진 결과이며, 오히려 부자들이 몰래 나눠주는 부스러기를 받아 일반 시민들을 오도하고 혼란에 빠뜨린 결과입니다. 시민 생활의 기본 서비스가 무자비한 다국적 기업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글쓰기와 표현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정보 검색을 위한 구글, 세상과의 소통을 위한 페이스북과 트위터, 멀티미디어 제작을 위한 유튜브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플랫폼 중 어느 것도 국민이 소유하거나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조직에 의해 투명하게 운영되는 플랫폼은 없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오도하는 수단으로 운영되지만, 시설은 마치 신이칠, 우리에게 부여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기관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더 잘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기를 믿기로 한 결정과 9.11 사기 은폐에 협력한 전력이 결합되어 억만장자들에게 힘을 실어준 위대한 폭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정점에 있으며 상황이 나아지기 전에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억만장자들의 약점도 점점 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억만장자들은 오만하고 사이코패스적인 사고방식과 자기애적인 태도로 인해 밤낮으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확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통제해야 한다는 절박한 욕구는 엄청난 약점입니다. 히틀러나 스탈린처럼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사실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용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주요 국가의 지도자들을 모두 매수했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의 시민과 지방정부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곳곳에서 진정한 저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장기적인 전략으로 이어질지 여부입니다. 빌 게이츠,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 같은 억만장자들은 미디어를 통해 공포를 유발하고 대중의 정신병을 조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거대한 슈퍼컴퓨터 은행을 통제하면 이 전쟁이 다음 단계에서 대다수 인류를 저항할 수 없는 노예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들은 올해 시작될 다국적 기업의 식량, 에너지, 교통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남아있는 저항을 제거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들은 다수의 인류가 강제 수용소에 갇히거나 치명적인 화학물질을 주입받거나 상업적 미디어나 정신적 트라우마에 의해 멍청한 상태로 전락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결코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들은 기꺼이 목숨을 바쳐 저항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좀비 같은 소비자들과 정부와 기업을 운영하는 몽유병 환자들에 의해 압도당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시스템 제어는 생각보다 훨씬 덜 완벽합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1942년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비슷합니다. 고도로 조직적이고 집중력 있는 독일군에 완전히 압도당한 적군은 마침내 스탈린그라드를 방어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싸우고 독일군의 공격에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1942년의 독일 총력전처럼 오늘날 억만장자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국가의 정보관리, 전 세계 언론 매체, 파시스트 코로나19 정권을지. 8. 지하는 유명 인사와 당국의 완전한 단결로 이루어진 2020년의 전격전은 더 이상 예상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군은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적군을 빠르게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스탈린그라드로 돌진했습니다. 그러나 1942년의 러시아인들은 1941년의 스라린 패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이 죽거나 포로가 되었지만 살아남은 수십만 명은 전쟁의 본질에 대해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독일군은 어리석게도 독일에 이념적으로 헌신하지 않았고 소련의 반격에 대비하지 않아두며 독일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 하지 않는 루마니아,
이탈리아, 헝가리 군대에 존했습니다. 적군이 본격적으로 루마니아군을 공격하자 루마니아군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결국 독일 제6군은 스탈린그라드에서 포위된 채 단절되어 사기가 저하된 채 결국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억만장자들은 세계 최고의 군대를 통제하고 있으며 이 군대는 민영화된 정보회사의 형태로 기업 미디어와 협력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소셜 네트워크와 검색 엔진을 통제하며 객관적인 분석을 위한 노력을 약화시키고 의미 있는 조직적 저항을 차단합니다. 워싱턴과 모스크바, 베를린과 베이징, 도쿄와 파리 등 문화적, 정치적 차이에 따라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동등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억만장자들의 명령을 따르는 정부기관의 대다수는 이 위대한 리셋에 대한 강력한 이념적 헌신이 부족합니다. 스탈린그라드의 루마니아인과 헝가리인처럼 코로나19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의 심각한 반격에 직면하면 대부분의 충격부대는 무너지고 후퇴할 것입니다. 억만장자들은 정보에 대한 엄격한 규제, 언론에 허용된 무분별하고 허술한 통제된 야당의 홍보, 당국을 통해 사회에 대한 개념을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도함으로써 전체 게임을 통제할 수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게임은 계속 진화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뱅크는 매우 강력하지만 현실은 체스와는 다릅니다. 미래 시나리오를 계산하기 위해 입력된 요소 외에 인류를 압도하기 위해 AI를 사용하는 이 전략의 효과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들은 갑자기 돈을 벌고 거의 모든 사람을 매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뇌물을 주거나 속이거나 협박할 수 없는 의욕적인 시민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아군 부대가 적의 공격을 받으면 대포를 돌려서 적군을 향해 발사할 수 있듯이 우리를 조종하는 데 사용하는 AI 시스템도 적군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억만장자들은 제3자에게 아웃소싱을 하거나 투자은행이 빌려준 돈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돈을 벌고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것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돈은 본질적으로 허공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부는 사기이며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권위와 정당성을 잃으면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시민들이 약하고 수동적인 좀비로 남아 통제된 정보원에 의존해 유출된 정보에 의존한다면 억만장자들은 계속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억만장자들이 탐욕스럽고 불친절하다고 불평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문서를 통해 억만장자들이 실제로 돈이 없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관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조직적인 저항이 나타나면 그들의 계획에 엄청난 약점이 드러나고 그들의 공격이 약화될 것입니다. 일본의 철학자 소라이 오규는 체스를 두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적인 방법은 게임의 모든 측면을 완벽하게 익혀서 체스가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체스를 두는 것이며 이를 통해 위대한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체스를 플레이하는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권력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통찰은 심오합니다. 현재의 퇴폐적이고 부패한 시스템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을 따른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으며 이러한 숨겨진 기생충에 의해 끊임없이 약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와 정치가 정의되는 방식에 관한 우리 자신의 규칙을 만들고 자신감과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썩은 건물 전체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대체할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만장자들은 모든 것을 자동화하고 드론과 로봇을 이용해 모든 식량을 생산하고 유통과 물류를 통제하고 자동화된 무기 시스템으로 시민들을 순찰하고 공격하면 소수의 인력으로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슈퍼컴퓨터가 이를 계산해냈지만 이 슈퍼컴퓨터는 완벽과는 거리가 먼 가정을 기반으로 작동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프가니스탄의 사례를 통해 로봇과 드론, 기타 다양한 정교한 IT 시스템을 이용한 20년간의 공격이 경제 및 사회 조직 측면에서 자급자족하는 전담 조직을 이기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독재 체제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우리가 단순한 홍보수단이 아니라는 확신이 든다면 억만장자 계급을 기꺼이 지지할 사람들이 시스템 내에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신문이 무엇을 강요하든 상관없이 앞으로 나아갈 용기와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억만장자들이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와 대출, 그리고 범죄 행위를 통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우리 시민들은 법적으로 그리고 헌법에 따라 이를 부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코로나19의 범죄에 비추어 우리의 삶과 생계를 위협하는 억만장자들의 모든 자산을 압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전적으로 설득력 있는 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탄핵을 선포합니다.